이번에는 여러분들께 이제 본격적으로 영상을 제작할 때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영상 제작하기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요. 영상을 제작할 때 어떤 부분들이 필요할까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해보면 촬영하면 되는 거 아니야? 뭐 할지 대충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모든 방송에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어떤 걸 작성할까요? 대본을 작성을 하죠. 대본을 작성하기 앞서서 뭐를 준비할까요? 바로 이겁니다. 어떤 영상을 만들지? 어떤 주제로 영상을 만들지? 가장 먼저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상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여러분 3단계를 거쳐야 되는데요. 기획하기, 촬영하기, 편집하기. 이 3가지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가장 먼저 기획이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단순히 막연하게 머릿속에서 나 뭐 하면 좋을 것 같아. 생각을 하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적는 거예요. 적는 거. 사실 적는 게 굉장히 습관이 돼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일상에서 막 적는 게 그렇게 습관이 되어 있지는 못하거든요. 대부분이. 그래서 좀 적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머릿속에 있는 것은 그저 상상일 뿐이고 내가 적는 순간 그게 구체화된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영상을 기획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기획 단계에서 첫 번째로 메모를 해라. 어떤 걸 메모해? 자, 만약 여러분들께서 유튜브를 하고 싶다. 유튜브를 하고 싶으면 어떤 걸 메모해야 될까요? 나는 어떤 유튜브를 할까? 책을 리뷰를 할까? 내 브이로그를 올릴까? 브이로그 중에서 어떤 일상을 올릴까? 굉장히 디테일하게 쪼개서 올리셔야 돼요. 사실 유튜브 같은 경우는 그 유튜브 본사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소재의 고갈이 굉장히 문제가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계획 없이 처음부터 너무나 크게 촬영을 하다 보면 나중에는 뭐하지 나 이제 소재 떨어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일상의 브이로그를 촬영한다라고 했을 때도 단순히 내 영상 하나의 모든 브이로그를 다 일상을 담는 게 아니라 어떻게 굉장히 디테일하고 소수적으로 예를 들면 오늘 저는 회사 가기 전에 아침에 준비하는 일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얼마나 바쁜지 왜 회사원들은 이렇게 아침에 바쁜지 궁금하시죠? 이런 식으로 일상에서도 쪼개고 업무에서도 쪼개고 생활에서도 쪼개고 이렇게 쪼갤 수 있어야 어떤 포인트가 생기는 건데 그걸 어떻게 메모를 해라 라는. 그래서 기획 단계에서는 여러분들 기획안을 간단하게 작성하시면 좋아요. 예를 들면 기획안에는 어떤 거 시청자층은 누구? 타겟은 누군지를 고민하고 그리고 야외에서 촬영을 할까? 실내에서 촬영을 할까? 어떤 포맷으로 촬영을 할까? 고민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들께서 처음에 어떻게 굉장히 디테일하게 제작을, 기획을 이제 해도 하다 보면 바뀌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때마다 열심히 메모. 그래서 어떻게 기획안을 작성을 해라.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두 번째로는 제작을 말씀드리는데요. 제작에는 가장 크게 촬영이 이제 포함이 될 것이고 대본 작성이 포함이 될 거예요. 기획을 해서 어떻게 촬영을 하기로 했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이제 대본이 필요해요. 우리가 방송작가도 아니고 굳이 대본이 필요해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나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아주 간단한 대본이라도 대본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무엇을 할까가 굉장히 디테일하게 적혀 있어요. 어떤 거? 제가 만약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아침에 출근 준비하는 모습을 촬영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출근 준비하는 모습에서 다 촬영할 수는 없어요. 어떻게 촬영은 대부분 다 끊어 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된다? 아침에 출근 준비할 때 어떤 부분의 포인트를 살릴 것인가를 대본으로 작성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자영업을 하고 있다. 우리 가게 홍보를 좀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도 야, 나는 어제랑 오늘이랑 똑같은데 이게 재밌을까? 그런데 굉장히 재밌어요. 반복적으로 되는 일상도 재밌는데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이거죠. 맨날 음료만 만드는 모습을 보여줄 수는 없으니까 어느 날은 어떻게 이제 가게 오픈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막판에 청소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직원들끼리 화이팅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 이번 회차에는 무엇을 담을까? 어떤 내용을 담을까? 혹은 누구와 함께 할까? 어떤 책으로 어떤 부분을 강조해서 리뷰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는 것이 바로 대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본이 필요하다라고 반드시 말씀드리고요. 수많은 유튜버들도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이미 유명 유튜버, 그러니까 인플루언서들이지만 그분들도 이래요. 처음에는 그냥 막 했는데 결국은 보니까 자기가 대본을 적고 있더라고. 아주 간단하겠지만 대본은 적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대본을 적지 않고 하면 한계가 있다.
그 대본을 적으면 사실 그 내 데이터베이스가 쌓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어떤 거 했지, 언제 했지, 뭐 그러면 한 2년 전쯤 했던 거야. 그럼 뭐 이번에 또 할 수도 있고. 네, 그렇게 기획을 한 후에 어떤 영상을 만들지 정해지면 그 다음 대본 작업에서 이루어진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촬영과 대본 작성이 끝나면 편집을 하시면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비싼 장비가 아니라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할 텐데요.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하더라도 다 같은 촬영일까요? 그렇잖아요. 왜? 보면 옛날에 아이폰이 처음 초반에 나왔을 때는 굉장히 화소수가 좋았고 그러면서 아이폰으로 영화를 만든 감독님들, 영화 감독님들도 계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하는데 조금 더 잘 멋지게 촬영될 수 있는 팁을 몇 가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여러분 수평 수직을 맞춰라. 수평 수직은 뭐냐면 카메라 설정 기능에 가면 수평, 수직 혹은 격자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설정 부분에서 수평 수직을 사용한다라고 해주시는 순간 어떤 변화가 있다? 카메라에는 격자 무늬가 생깁니다. 이렇게 격자 무늬가 생기니까 최소한 우리가 이렇게 촬영을 했을 때 이렇게 삐뚤어지게 촬영을 하진 않겠죠.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조금 격자에 맞춰서 옆에 수평에 맞춰서 촬영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지금 바로 핸드폰을 들고 어떻게 설정에 누르고 수평 수직 안내선 OK로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비행기 모드로 해라. 뭐 너무 기본적인 거 아니니?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대부분 한참 신나게 찍다가 끊깁니다. 근데 이게 이제 문자가 오거나 전화가 오면 끊기는데 흐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실제로 방송국에서 녹화를 할 때 막 이렇게 끊지 않아요. 정말 내용이 이렇게 틀렸어. 나중에 잘라내야지. 이렇게 하고 사실 썩 끊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어떻게? 일단 우리는 아마추어니까 끊기면 곤란하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끊기지 않게 비행기 모드로 반드시 바꾸고 촬영을 해라. 세 번째로 제가 알려드릴 사항은 바로 3초의 여유. 뭐 현대인이 아무리 여유가 없지만 뭐 3초 동안 여유를 가져봐라, 명상을 해라 이런 거 아닙니다. 자, 제가 보여드릴까요? 자, 동영상 버튼 눌렀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1, 2, 3 그 다음에 어떻게? 안녕하세요, 정신선 작가입니다. 이렇게 멘트를 하고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기 위해서 혹은 여러분들에게 영상 편집의 기본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 다음 편이 기대되시죠? 다음 편에 만나요. 네, 끄겠습니다. 보셨나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앞뒤로 저희가 편집을 하다가 실수를 하거나 하면 장면 전환 효과, 소위 말하는 뭐 화면 겹침, 자연스럽게 디졸브 효과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넣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막 했는데 저희가 얼굴이 딱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얼굴이 만약에 했는데도 약간 흔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뭐 됐나, 뭐 다른 짓을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앞에 부분을 편집을 해야 돼. 제가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리지만 우리 PD님들께서 제일 좋아하지 않는 유형은 말을 동사와 접속사를 잇는 거 나중에 편집이 힘들다고. 틀리면 자를 수가 없다고. 문장을 다 드러내야 된다며, 구다리를 다 드러내야 된다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러면 이제 말과 말 사이에 3초의 여유 혹은 이렇게 딱 카메라를 켜고 3초 뒤에 멘트를 시작하고 또 멘트가 끝나고 나서 바로 했습니다 하고 바로 일어나시면 안 되고 어떻게 했습니다 하고 딱 3초 정도를 세고 일어나셔야 혹은 카메라를 끄셔야 된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네 번째로 알려드릴 것은 전면 카메라보다는 후면 카메라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요새는 전면 카메라도 굉장히 화소수가 좋게 나오고 기능들이 좋게 나오기 때문에 크게 무관하지만 반드시 내 얼굴을 보고 촬영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면 후면 카메라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내 카메라의 성능을 내가 굉장히 잘 아는 분은 괜찮지만 내 카메라 성능에 대해서 의심스럽다. 후면 카메라로 녹화하시는 걸로 할게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여러분 다섯 번째는 밝은 곳에서 촬영을 하라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그 가급적 여러분들께서 밖에 야외에서 촬영을 하든 실내에서 촬영을 하든 밝게 촬영을 하시는 것이 좋아요. 촬영할 때 그래서 제가 조명을 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명을 켜는 게 어렵다면 형광등이라도 다 켜고 이렇게 좀 최대한 밝게 촬영을 하고 야외 같은 경우는
빛의 양이 많은 데서 촬영을 하시는 게 화질이 조금 더 이렇게 덜 껄끄러워 보인다라고 표현을 하면 될까요? 그래서 여러분 되도록 밝은 곳에서 촬영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자, 6번째로 편집점 잡기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가끔 장난하면서 영상 편집을 할 때, 유튜브를 촬영할 때 이렇게 하거든요. 그거는 제가 NG 장면을 잡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기는 한데요. 보통 우리가 촬영 현장에 가보면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요새는 요 박수 다 잘 아시더라고요. 그거는 왜 그런 거냐면 카메라가 한 대 이상, 2대, 3대 있을 때 여러분 이렇게 편집을 나중에 해야 되는데 입이 맞아야 되잖아요. 싱크가 맞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목소리를 맞추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편집점을 잡는 거고요. 편집점을 시작으로 해서 이렇게 그대 영상의 길이를 맞추는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카메라가 3대면 영상을 시작했을 때, 그러니까 뭐 이렇게 딱 녹화 버튼을 누르는 시점은 다 다를 거거든요. 여러분이 혼자 만약에 카메라 2대로 촬영하신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쪽 정면 카메라를 빨리 누르고 이쪽에 측면 카메라를 빨리 스타트 버튼 누른 다음에 여기 앉았어요. 그럼 시작점이 다르잖아요. 나중에 편집 어떻게 하지? 그래서 편집 시작점 어떻게? 이렇게 박수를 쳐서 동시에 그 지점부터 맞춰서 편집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이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잘하는 법 7번째. 뭐냐면 요거는 다른 각도에서 촬영하기예요. 사실 요새는 드론이 워낙 흔한 도구가 되었죠. 카메라 장비로. 그래서 뭐 대부분 카메라 감독님도 드론 장비를 갖고 있는데 왜 드론이 우린 열광할까를 생각을 해보면 왜 열광하는 것 같을까요? 하늘에서 찍으니까 바로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자주 겪지 못하는, 자주 보지 못하는 샷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샷은 우리는 우리 정수리를 찍을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저 높은 곳에서 우리를 찍은 거예요. 그리고 마치 비행기에 비행기에 카메라를 달아놓은 건 맞죠, 드론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가 찍기 힘든 샷들을 찍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느끼냐면 예쁘다, 혹은 신비하다, 멋있다 이렇게 느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카메라로 촬영을 하실 때는 가급적 눈높이를 조금 피해서 촬영을 하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냥 똑같이 브이로그를 촬영을 해도 카메라 조금 높이서 촬영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요새는 토크 프로그램을 봐도 여러분 조금 달라진 걸 느낄 수 있을 텐데 옛날에는 이야기라면 여기가 전부였는데 요새는 이렇게 측면에서 촬영을 하기도 하고 이제 얼굴이 약간 보이게 촬영하기도 하고 대부분 밑에서 촬영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이렇게 해보는 방법도 좋아요. 저 같은 경우는 삼각대를 이렇게 카메라에 끼고 스마트폰을 끼고 이렇게 밑에 있는 시선에서 이렇게 약간 올려서 찍어서 아이들을 브이로그 찍어줄 때도 그렇게 쭉 촬영을 해보거든요. 그러면 시각이 그냥 내 시각에서 아이들을 이렇게 머리 위의 시각만 찍지 않고 아이들 눈높이에서 촬영을 할 수 있는 또 다른 매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는 조금 더 예쁜 샷을 원한다 라고 하면 눈높이에서 벗어난 이제 높이로 촬영을 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8번째로 말씀드릴 건 뭐냐면 줌 기능을 사용하는 대신 여러분이 조금 앞으로 당겨가서 촬영을 해라 라는 말씀을 드려요. 저는. 왜냐하면 나중에 편집을 할 때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화면을 당기거나 이제 뭐 어떻게 원래 화면으로 보이게 하거나 해서 편집을 할 때는 굉장히 다양한 컷을 이렇게 활용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사정상 핸드폰 한 대로밖에 촬영을 못해요. 그럼 핸드폰 한 대로 촬영했다고 해서 영상을 30분 내내 똑같은 컷으로 둘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볼까요? 지금 제가 이 컷을 있죠? 그런데 줌 기능을 사용하려면 편집에서 줌 기능을 사용하면 자, 지금 줌 기능 사용하고 있죠? 저 지금 줌 기능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확대가 되죠? 네. 이렇게 확대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이제 줌 기능을 사용할 때 이미 핸드폰에서 줌 기능을 사용을 해버리면 편집할 때 또 당기거나 이제 화소수가 깨질 수 있으니까 어떻게 촬영을 하려면 뭐 사정이 여의치 않다면 어쩔 수 없지만 가급적 여기서 기왕 촬영하는 거 앞으로 조금 다가가서 줌 기능 대신 촬영을 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